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밑에 빨간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한국 닛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항상 소중한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제품 판매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 닛산이 한국 철수설과 관련해 지난해 9월 30일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그러나 닛산은 이 같은 약속을 한 지 약 7개월 만에 한국 고객들의 뒤통수를 치고 불명예 퇴장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총리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일었고 이제 그 성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닛산 측은 2020년 12월 말 한국 시장에서 닛산 및 인피니티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수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닛산의 한국 철수설은 지난해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 조치와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등으로 한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닛산 측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으며 한국 내 자동차 판매가 최근까지도 부진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 판매에 제동이 걸리며 그룹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닛산은 지난 회계연도에 6,710억엔, 한화 약 7조 7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냈으며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 겸 최고 경영자도 6개월간 급여 50%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닛산은 지난 2005년 3월 고급 자동차 브랜드 인피니티를 앞세워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고 닛산 본진이 상륙한 것은 2008년 10월입니다. 인피니티 브랜드 차량과 중형 세단 알티마 등이 주력이었으며 2010년 닛산과 인피니티를 합쳐 6,600대였던 판매량은 2017년 9,000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한일 역사 갈등, 무역 분쟁,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며 올해 4월까지 닛산은 810대, 인피니티는 160대가 팔렸는데 이것은 각각 전년 대비 45.3%, 20.9%로 줄어든 수준입니다. 통산 평균치에 가까운 2016년도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대비 30.9%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까지 닛산 인피니티를 합쳐서 1000대 가까이 팔린 것인데 아직도 이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웃기도 좀 무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닛산의 철수 발표 이틀 전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화제입니다. 이 글에서 자신을 닛산 차주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7일 닛산 알티마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운을 떼며 구매 전 닛산의 한국 철수설과 관련해 문의했는데 판매사원은 철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게 이 차주의 설명입니다. 이 말에 안심한 A씨는 차량을 구매했고 이틀이 지난 29일 한국 닛산의 철수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A씨는 5월 29일 인터넷에서 닛산 철수 발표가 났다며 나와 비슷한 입장이신 분은 댓글 바란다고 부탁하고 손해배송 관련 공동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불매운동 중 일본차를 구매한 대가라며 이 같은 결정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매운동 중 닛산 철수에 관한 불안감이 있음에도 전화까지 걸어가며 문의해보고 구매할 만큼 의욕적이었던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면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법 중 차량이 단종되더라도 향후 8년간 의무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닛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이 법규에 따라 2028년까지 8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닛산의 부품 공급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AS 센터의 본사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외주로 주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이 공식 딜러 업체들이 8년이 지나기 전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비스 센터 문을 닫는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닛산의 서비스 센터는 공식과 협력 및 지정점을 포함해 닛산 14개, 인피니티 13개 등 총 27개뿐입니다. 인피니티는 고급형 차량이라 일단 제외한다면 닛산 일반 차량 관련 서비스 센터는 고작 14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철수하는 마당에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닛산 측은 본사 직영 AS 없이 딜러를 통해 부품만 공급해 팔아먹고 수리 등 나머지는 국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닛산은 2중 3중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발견한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본인은 4년 전 닛산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을 생각 없이 산 건 맞지만 그때는 부정적인 인식이 거의 없었고 지금 철수 소식에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주위에서 들려올 관심을 위장한 놀림이라고 합니다. 닛산 철수한다던데 네 차는 어떻게 할 거야? 같은 건 말이죠. 불매운동 이전에 일본 차를 구매하신 분들 중 대다수가 지금도 불매운동에 동참 중이며 닛산 철수에 관해서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에게까지 2차, 3차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불매운동 중에 구입한 3자릿수 번호판 일본차 신고운동에서도 2자릿수 번호판은 신고를 자제하자고 한 것도 대인배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무턱대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속 좁은 국민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 중 일본차를 구매한 후 한국 철수설이 나오는 시점에서 배신당했다고 소송을 한다 하면 누가 비웃지 않을까요? 항상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뒤통수를 쳐왔습니다. 그 결정체가 일본 수출 규제이고 여기서 진다면 틈만 나면 똑같은 짓을 다시 할 일본입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불매운동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뒤통수를 쳐달라고 가져다 대며 구매하고 나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치일까요? 아무쪼록 진짜로 소송을 걸고 싸울 것이라면 끝까지 당하는 싸움이 아닌 조금이라도 닛산에 피해를 줄 수 있도록 꼭 이기는 싸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뒤통수를 갖다 바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이상 스크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풍성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감사합니다.